대개는 얼굴이 피부가 젊었을 때 하얗던 분들도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나이가 들면 뭔가 거무틱틱해지지 않습니까? 크림이나 연고 가지고는 어렵고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얼굴이 젊어 보이는 그런 방법. 오늘은 비타민C와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피부의 노화는 결국 얼굴의 노화와 가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결국 노화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엘라스틴 파이버라고 그러죠. 탄성 섬유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말하자면 탄력도 없어지고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또 중요한 게 우리 피부 속에는 수분이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수분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대개는 얼굴이 피부가 젊었을 때 반짝반짝하고 하얗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뭔가 거무틱틱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들이 아쉽게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가장 강력한 노화의 원인은 우리가 말하자면 자외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외선도 우리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 하면 결국은 비타민C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피부와 관계된 비타민C도 박사님께서 정말 연구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많이 있는데요. 했죠. 네.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비타민C는 사실 피부에 기가 막힌 영향을 주는데 네. 비타민C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산화가 잘 되고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비타민C가 이상적인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건데 그런 성격 때문에 피부 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피부는 아시는 것처럼 20층 이상의 상피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침투가 못 되고 기다리는 사이에 자외선에서 다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크림이나 연고 가지고는 어렵고 이제 먹는 거나 주사인데 여기 주사 맞는 분들 중에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막 네.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요 죽을 때까지 주사 맞으러 매주 오시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뭘 해서 이렇게 얼굴이 달라진 거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가 분명하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만 아니라 일라스틴 파이버 그런 피부의 탄력성 그다음 병적으로 증가된 피그멘테이션 즉 멜라닌 색소 합성을 조절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처녀처럼 얼굴이 맑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확실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콜라겐만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이지. 그건. 콜라겐이 우리가 먹게 되면은 결국은 분해가 되죠.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없으면은 부실한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물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콘크리트 제대로 안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한 아파트가 만들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부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근본적으로. 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C를 꼭 드셔야지 제대로 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글루타치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글루타치온은 일종의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이니까 얘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로 맞아야 된다. 어떤 분은 드셔도 좋다. 근데 글루타치온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먹은 경우에는 산화형 글루타치온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먹는 거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피부 건강과 관련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물질 중에 하나가 아연이에요. 아연이 들어있는 제품을 좀 복용을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사실은 교수로 있을 때 제가 이제 피부과 선생님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참 아주 굉장히 힘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연 대사가 선천적으로 블록이 된 자매였는데 아연이 부족하면요 피부의 방어막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균이 들어온 걸 막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두 자매가 결국 감염이 돼가지고 둘 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예를 제가 피부과 선생한테 들으면서 와 이게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예. 그래서 저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들에게 네. 항산화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ACE를 포함해서 베타캐로틴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아연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피부를 위해서도 네. 비타민 C 이외에 항산화 성격을 띈 비타민 복합체를 하나일 정도 드시는 거는 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타민 C를 안 드시고 그거 드시면 오히려 그건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C하고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필히 드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때나 아침 저녁 다시지 말고 항산화 비타민 복합제 그런 거 하나일 정도는 더 드시는 것이 피부 면역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토피 환자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떨까요? 예. 아토피가 막 시작되는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C 그 자체가 약간의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어가지고요. 네. 가려움증을 확실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네. 아토피는 병태 원인이 뭐든지 간에 나타나는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 네. 그래서 가려움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긁다 보면 피부가 망가지고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어렸을 때 애들이 긁기 시작할 때 그걸 발라주면은 잘해서 피부가 안 망가지게 하면 좋은데 아토피를 치료하겠다고 오시는 어머니들 보면 벌써 이미 그냥 피부가 다 망가져가지고 비타민C로 된 제품으로 효능을 볼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바르니까 효과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비타민C 제품 효과 없다. 피부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하는 걸 억제시킨다는 그 논문 결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아토피 치료제하고 비타민C 같이 드시면은요, 네,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들 수술하게 되면 상처가 빨리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을 때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크리트 같이 딱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타민C가 혈중에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치료되는 과정이 조금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비타민C 주사도 놓고 비타민C하고 콜라겐을 같이 처방을 해서 꼭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콜라겐을 먹을 때 반드시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들보다 10년 젊어 보이는 비결, 뭐 예를 들면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예를 들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제가 자극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 삶을 조금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1986년부터 비타민C를 한 끼도 안 빠지고 진짜 용량을 늘려가면서 열심히 들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운동. 현대인은요, 다 운동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발달된 현대 문명 이기들이 우리의 운동 기회를 다 뺏어가요. 자동차가 대표적인 거예요.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와야 되는데 전철 그걸 타고 오기 때문에 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하기 어려우면은 못 해요. 운동하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트니스를 다니다가 비가 오면 안 가, 약속이 있어서 안 가, 뭐해서 안 가 해가지고 끊어놓고 결국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건강 유지 못하겠다 해서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저는 집에서 하는 운동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웬만한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거의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그냥 하기 때문에. 운동의 생활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쟀더니 근육이 70kg 중에 40%가 넘더라고요. 근육이. 항상 근육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나이 들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하냐?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다가 요즘은 그냥 사위하고 파워워킹을 합니다. 거의 뛰는 거에 준하는 파워워킹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다리 근육을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 파워워킹을 대신하는데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차 얘기했지만 한 4.5km 내지 5km 되는 직장까지를 아침에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옵니다. 한 45분쯤 걸려요. 그럼 이제 빨리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도 갈 때 거의 예배 없이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 13,000보쯤 되는데 저는 또 점심시간에 여기서 또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 한 150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트랙이 있어가지고 또 30분 동안 거기 가서 걷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40분에서 50분 걷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4,000보 정도를 매일매일 걸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흉내낼 수 있겠어요?
박사님 못지않게 저도 사실은 열심히 하거든요. 나보다 운동 더 하면 더 했지. 자전거를 막 100km씩.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벽 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꼭 7시쯤 헬스 하러 이제 가는데요. 그 전에 저는 공복에 비타민C를 꼭 먹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꼭 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계단으로 저도 다니고, 주말에는 한강에 가서 달리기를 하고,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식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땀이 날 정도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비타민C를 복용하는 거. 적절한 항산화를 잘 하는 거. 네,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수면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얘기하나 말하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반 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저는 소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을 즐길 수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철학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업부터 시작해서 단팥빵 뭐 그거 정말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막 놀래요. 너 이렇게 먹고도 당뇨 안 왔냐? 미안하지만 난 당화혈색소가 5.5야. 미안하지만 저 사위를 데리고 살아요. 이 녀석이 그냥 아버님 후식 드시죠 그러고 그냥 아이스크림 들고 오케이 하고 다 먹어요. 그리고서 바로 걸으시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또 그 녀석 데리고 30분 있다가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파워워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훈련이 되면요 힘도 안 들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운동은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런 개념을 우리 지식인 사이트 구독자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극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결국은 내적 건강이 외적인 피부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도 제가 이제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표현한다면 골고루 적당히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음식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당연히 피부의 질도 좋아지겠죠. 또 우리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절한 세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을 자고 나면 얼굴에 유분이 많아지게 되죠. 사람들이 저녁 때 화장을 하고 그걸 깨끗하게 지우는 건 너무 잘 아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자는 동안에 유분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피부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자고 나면 깨끗하게 세안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고운 피부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얼굴이 젊어 보이는 그런 방법. 제가 맨날 강조하죠. 얼굴의 표정입니다. 첫 번째가 그죠? 얼굴은 크게 세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얼굴의 동안 근육이라고 해서 중앙 근육을 너무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선천적인 부분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은 아주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타고난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이런 걸 어느 정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입에다가 가만히 계실 때 항상 24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가능한 입 주변에 힘을 좀 푸시는 거 살짝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을 릴렉스 하는 거죠. 릴렉스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들을 이렇게 항상 트레이닝 하는 거. 근데 가볍게 이렇게 치아가 보이게 가볍게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웃는 연습 그런 거를 꾸준히 하신다면은 돈 안 들이고도 얼굴이 좀 젊어 보이는 동안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